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실기 시험 중에서도 자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승훈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는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은 실기 시험이지만 또 자급형이지만 시험 문제집을 내줍니다.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이것과 다른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보고 문제를 푸는 시험이라서 화면 안에는 동영상에는 염소산 칼륨이라는 이 기호가 적혀 있는 용기를 가지고 와서 자, 그걸 좀 들어서 비이크에 넣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겠죠. 그러던 중 온도계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92도씨 온도계를 보여주고 계속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까지를 화면으로 봤는데 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열을 가해서 푸대를 식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볼 필요도 없고요. 문제지에 적혀있는 게 뭐냐면 화면에서 본 그 물질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라는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화면상에 뭐 나왔습니까? 염소산 칼륨 나왔네요. 자, 우리 교재 79페이지입니다. 교재 79페이지에 가보시면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은 화학식이 여기 있듯이 KClO3입니다. 열분의 반응식이니까 물과의 반응이라든지 연소 반응처럼 여기에 물이나 산소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분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얘가 가열되어서 분해가 되면 뭐 나올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1류 위험물이니까 1류 위험물은 반드시 열 가하면 뭐 나온다? 산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O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떨어져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건 KCl이라고 하는 염화 칼륨이 남겠죠. 근데 이대로만 써놓고 제출을 하면은 점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원소의 개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 한 개, K 한 개, Cl 한 개, Cl 한 개인데 산소 몇 개입니까? 여기에 3개 있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 산소를 3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가 1.5를 곱하면 3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인데 점은 찍으면 안 됩니다. 점은 다 지우시든지 원래 찍으면 안 되는 부분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요. 우리 학원 카페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학원생 중에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책이나 혹은 타 카페에서 얘기하기를 이 개수, 즉 몰수를 표시할 때 소수점 이런 거 있으면은 점수 안 준다더라.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화살표 왼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 오른쪽과 같은 비로 개수만 같다면 그게 몇 배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를 붙이고 여기도 2를 붙이고 곱하기 하면 3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도 맞지만 어차피 얘를 2로 다 나눠준 값이나 얘나 똑같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충분한 답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답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많아질수록 오히려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답을 처리하시는 게 더 낫겠죠. 2번입니다. 자, A 비이크에는 특수나물, B 비이크에는 제1 석유류, C 비이크에는 제2 석유류 들어있습니다. 이걸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시험 문제에는 다음의 위험물이 각 비이크에 들어있다면 어느 비이크에 들어있는지 답하시오. 무슨 말일까요? 얘랑 얘가 몇 석유류인지 분명히 뭔지 묻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 서머리 1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우리 서머리
1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사류 위험물들을 특수 인화물부터 동식물류까지 또는 제4석유류까지 구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세트산은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CH3, COH라는 화학식입니다. 자, 얘는 우리 써머리에 보시면 제2석유류에 들어있죠. 아세트산 또는 초산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이니까 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얼마입니까? 1000리터지만 수용성은 2배로 해서 2000리터. 이건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들이 각각 몇 석유인지 묻는 거니까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지만 실제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비이크에 명칭이 붙었죠. 그래서 다음의 위험물이 각 비이크에 들어있다면 아세트산은 어느 비이크인가? 제2석유류가 뭡니까? C 비이크죠. 답을 적을 때는 얘는 C 비이커 또는 C라고 적어야 된다. 톨루엔의 경우에는 C 6개, H 5개, CH3라는 화학식인데 역시 서머리 12페이지에 톨루엔은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이라서 지정 수량은 200리터입니다. 1석유류니까 얘는 B 비이크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황화탄소는 CS2라고 하는 것, 이황화탄소. 역시 서머리 12페이지에 분명은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은 물에 녹든 수용성이든 비수용성이든 지정수량 똑같이 얼마입니까? 50리터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걸 묻지는 않았지만 역시 함께 알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수인화물은 A, B니까 얘는 답이 A라고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3번 문제는 벤젠과 아세톤이 들어있는 시약병을 보여주는데 수용성과 비수용성 구분하고 지정 수량을 쓰시옵니다. 역시 서머리 12페이지 나와 있죠. 자, 벤젠은 제1석유류입니다. 분명히 제1석유류고 벤젠은 대표적으로 비수용성 물질,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수용성이고 1석유류는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200리터고 수용성은 2배니까 400리터입니다. 여기서는 지정 수량 200리터가 되고요. 아세톤은 CH3, COCH3가 화학식인데 얘도 제1석유류에 포함됩니다. 서머리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세톤은 대표적으로 수용성 물질이라서 지정 수량 200에다가 2를 곱하면 2배 하면 400리터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시험장 갔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벤젠에 대해서 수용성, 그 다음에 비수용성 뭐 선택하는 질문과 또 점 찍어 놓고 지정 수량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주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상태처럼 알아서 답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각각 질문이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만 적으시면 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배열에 대한 나열에 대한 부분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문제는 옥외 저장 탱크와 방유제를 보여주는데 이 탱크에는 질산이라는 위험물이 저장되어 있고요. 지정 수량의 3,500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옵니다. 자, 우리 교재 196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196페이지. 옥외 탱크 저장소가 나오죠. 여기서 02번 보유공지 표가 있습니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또는 옥외 저장 탱크의 보유공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장된 양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를 시작해서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다음에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그리고 4000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고요. 구구단위 3단위 3, 6, 9, 12, 15지만 오게 탱크의 보유공지는 3, 5, 9, 12, 15입니다. 3, 5, 9, 12, 15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00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로 공지를 정해요. 자, 이건요. 오게 탱크가 생겼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 지름하고 높이를 비교해서 탱크의 지름과 높이 중에 더 큰 길이를 4000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한 보유공지로 이 둘 중에 큰 길이를 이만큼으로 절대로 안에 두지 말고 비워두라는 의미가 바로 보유공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정수량이 지금 바로 문제 볼게요. 지정수량 얼마입니까? 3500배라면 어디 포함되죠? 3000배에서 4000배 사이에 포함되겠죠. 자, 이때는 보유공지가 15m가 됩니다. 양 사방으로 15m는 무조건 비워두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답을 15m로 적으면 이때는 또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에는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의 양에 대해서는 보유공지가 15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표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육류위험물을 저장하는 오게 탱크라면 위 표에서 정한 보유공지에다가 뭐 하자? 곱하기 3분의 1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해서 육류위험물이니까 좀 덜 위험하니까 3분의 1로 단축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m라고 써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 보유공지가 만약 5m라고 나왔다면 다시 말해서 지정수량 1000배라고 한다면 5m죠. 이때 육류위험물은 3분의 1을 곱하게 되는데 얘는 5 나누기 3은 3일은 3, 20, 36, 18 뭐 이렇게 1.6이 넘죠. 그러면 그대로 답을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정수량 500배 이하 500배라서 보유공지가 3m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66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m가 됩니까? 자, 이런 보유공지는 없습니다. 우리 표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은 육류위험물에 대해서 얘처럼 3분의 1을 곱했지만 그 값이 최소한 얼마입니까? 1.5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1m는 이런 거 없고요. 1.5m로 나오면 무조건 1.5를 최소로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육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원래 보유공지인 15m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답은 5m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저장된 물질에 대해서 답하시오. 칠산이었습니까? 자, 칠산은 교재 139페이지로 갑니다. (139페이지에) 칠산이라는 육류위험물이 있죠. 여기도 육류위험물이라는 칠산이 육류위험물이라는 조건 때문에 보유공지를 3분의 1로 단축을 시킨 것이고요. 칠산의 화학식은 HNO3입니다. 육류위험물은 전부 다 지정수량이 300kg이고요. 다음에 모든 칠산이 다 위험물이 아닙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칠산이라는 그 제목 밑에 당구장 표시로 칠산 중에서도 뭐가요? 비중, 물의 비중이 1이죠. 물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비중인데 비중이 1.49 이상이 되는 칠산만이 제6류위험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보다 1.49배 이상 더 무거운 칠산을 육류위험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재 139페이지에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과산화수소를 보시면은 얘도 역시 전부 다 육류위험물 아니고요. 자, 이 경우에는 농도, 즉 함유량이 되겠죠. 함유량으로 봤을 때 농도가 36 중량 %. 농도가 진할수록 위험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을 제6류 위험물로 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에틸렌 글리콜이 들어있는 용기를 보여주는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유별과 지정 수량을 물었죠. 에틸렌 글리콜은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거기서 반괄호 4번이죠. 에틸렌 글리콜. 품명은 제3석유류입니다. 근데 에틸렌 글리콜 화학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C2H4OH2입니다. 얘가 에틸렌 글리콜인데 혹시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 에틸렌 글리콜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글리세린 있죠. 글리세린은 C3개, H5개, OH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 한번 보죠. 에틸렌 글리콜하고 글리세린 관계는 글리세린에서 각 원소를 한 개씩 다 빼주세요. 그러면 탄소 3개에서 2개 됐고 수소 5개에서 4개 되었고 OH 3개에서 2개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래서 2개의 화학식을 동시에 외울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보통 이렇게 탄소와 수소의 수상기라 불리는 OH가 붙을 때를 보통은 알코올의 성질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알코올은 보통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들은 둘 다 유별은 제4류 위험물이고 품명은 제3석유류인데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서머리 12페이지에 가봐도 알 수 있고요. 교재 124페이지에 보시면 제3석유류의 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얼마라고요? 4,000리터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문제 역시 화면에다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것 말고는 필답형 실기시험과 형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기출된, 출제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좀 부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